네,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여의도 집회 무대엔 새로운 시위 문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촛불 대신에 응원봉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민중가요 대신에 K-팝이 신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소리, 음악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기여를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의무 시인이자 광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과기가 즐거운 시사수다 뉴스 호로록 노래로 시대를 표현하는 가수 손병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무대에 서 계신 모습만 뵈다가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또 마주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는 전 여기 출신입니다. 예. 예, 그 지하 아니면은 네. 평지에 있는데 예. 가끔 이제 무대에 오를 뿐이죠. 예,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은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제일 성공하지 못한 축에 속한 구집 싱어송라이터이자 매니저이자 예. 제작자인 손병휘라고 합니다. 구집이나 내신 네. 예, 손병휘 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지금 김용민 우리 목사님께서 나가시면서도 예. 막 아는 척을 이제 반갑게 해 주셨고 제가 아는 분도 오늘 출연하시니까 예. 잘 좀 해드려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실권이 없는 사람이 잘해주라고 아무리 해봤자 뭐. 예. 그래서 이제 9집까지 내셨고 매니저 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혼자 네, 나의 매니저. 1인 기획사, 1인 제작자, 네. 그 뜻으로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 싱어송 매니저라고 싱어송 하죠. 매니저. 그렇죠. 네. 싱어송 라이터와 매니저. 네. 예, 그렇게 칭하도록 하고 지금 유튜브 오마이TV로 오늘 손병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기타를 들고 오셔서요. 예, 예. 하모니카도 메고 오셔서요. 네네. 제가 오늘은 금요일답게 좀 뭔가 금요일이구나. 분위기 있게 요청을 드릴 수 있겠다. 이거 괜히 메고 나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괜히 장비 자랑하러 나오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요. 예. 필요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청곡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지금 연주를 여기서 즉석으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그 얘기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일단 뭐 사회적인 발언을 또 거침없이 하시니까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윤석열의 계엄 선언이 12월 3일에 있었고 네네네네. 또 발빠르게 해제가 됐고 탄핵이 소추안이 한 번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2월 14일에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예예예. 자, 이 일련의 휘몰아치던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셨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제가 그때 예. 사실은 그 영화 시사회 마치고 제 영화는 아닙니다만 뒤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촌에서 뒤풀이를 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르키예에 살고 있다가 잠깐 귀국한 예. 후배가 엄마 하면서 이거 보내줬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계엄령 선포됐다고.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정말인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많았거든요. 동아리. 그래서 뭐 여학생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만 모두들 너무 어이없어하고 뭐라 그러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통일한 적도 없는데 일단은 황당하다, 어이없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기타를 들고 여의도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 그때 저희 집에서 아내가 탁 잡더니 술을 마셨으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예. 너무 흥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저앉아서 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주 금방 사태가 정리됐죠. 예. 네. 그래서 기분은 어떠셨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건 아마 온 국민이 다 똑같이 느끼실 그런 감정이었을 텐데.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 사람이 이 세력이. 예. 제가 오늘도 그걸 느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낭패를 본다. 예.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가 안경을 바꿔 끼고 나왔거든요. 실내용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조절이 좀 안 되죠. 예. 오늘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다가 거리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붙였는데 그래서 예. 지금 부상을 입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몸으로 느꼈는데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윤과 그 일당들은 그 유튜버들 보면서 자기 세계관을 확립을 했잖아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언론을 본 게 아니라 그거 유튜버입니다.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세계관을 정립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계엄이다라고 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이런 망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죠.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뒷감당을 왜 국민이 해야 하는지 참. 그러니까 유구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일은 위에서 저지르고 예. 예. 온갖 마음 고생이며 몸 고생이며 지금 추운데 여의도를 한가득 메운 우리 시민분들 주말에 개인적인 일정도 다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예. 나와 주셨잖아요. 발벗고. 맞습니다. 하늘에서 예. 응원봉을 들고 내려온 천사들 같죠. 예, 우리는 응원봉보다는 네. 자탄풍의 강인봉이 더 어울리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예. 이번에 응원봉 덕을 많이 봤습니다. 벌써 이제 새 앨범 중에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주세요라고 박진수님께서 예, 새 앨범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 볼 그러죠. 테니까 네네. 그때 저희가 좀 노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국 선언이 요새 네네. 예. 학계에서도 나오고 네네. 있고 학생들 심지어 네네. 고등학생들도 시국 예. 선언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인들도 시국 성명을 내는데 네네. 사실은 전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참여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까? 원래 문화예술계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네. 움직이는 그게 많았어요. 20세기에는.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나 이럴 예. 때 관제 데모에 이용된다던가 네. 그런 그 선전물에 나와서 출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정부 시책에 반해서 저항을 한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던 최초의 역사는 아마 70년대쯤으로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박정희 때죠. 네. 특히 10월 유신을 통해서 통령제, 예. 종신 통령제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때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이 전두환 노태우 때를 지나서 80년대 말에는 그 예총의 상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노총의 상대 개념이 민주노총이라고 한다면 예. 그 예총의 상대 개념은 민예총입니다. 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예. 뭐 이런 건데 각 그 장르, 그러니까 미술 또 문학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했었던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고 활동이라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활동인데 성명서를 내는 건 기본이고 거리에서 또는 전시장에서 공연장에서 자기 몫을 하다가 잡혀가고 뭐 감옥 생활도 하고 뭐 금서로 지정돼서 다 압수당하기도 하고 음반 뭐 압수당하고 네. 뭐 이런 게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한 저항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예. 이후로는 전통적인 이런 저항의 흐름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한 그 4대강 네네. 그때는 다 그냥 소속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술가들은 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성장이나 뭐 잘 살아보세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살아보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빌딩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예.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4대 강을 통해서 국토가 그렇게 유린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싸움을 해왔던 네. 그런 예술가, 문학가들 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2016년 겨울에 그런 흐름이 있었고 이번에는 장르도 늘어나고 참여한 숫자도 범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그 1차 문화예술인 시국선언할 때 5천 명이 넘게 참여를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영화계에서만 5천 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서명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그저께 수요일에는 음악인들로만 예. 2,500명이 넘는 음악가와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숫자로 봐도 그렇고 장르로 봐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좀 양태도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여기 여의도 인근 식당이며 카페며 예, 예. 선결제를 해서 예, 우리 예. 시민분들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 꼭 응원해 주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일이 되려 그러니까 뭐 숟가락을 얻는다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의 속성 그리고 플러스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하면은 아주 취약한 예. 경기도 많이 타고 권력의 부침에도 흔을 많이 타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그런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동안 촉이 와서 예. 소위.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던 것이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그냥 장사미사들 예.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그분들도 많이 선결제를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도 지금 걸어오는데 야당 지도자 거명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방송을 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겠죠. 우리가 윤씨 부부를 예. 욕구를 할 때도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사랑을 넘질 못한다. 즉 우리 응원봉을 갖고 내려온 네네. 천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분들의 힘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마음껏 응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응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우리 언니 오빠 걱정된다고 거금을 들여서 그리고 기획사와 그 자본의 횡포에 예. 인권 유린에 네. 그 익숙해하면서 대신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폐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팬클럽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냉가슴 앓으면서도 예. 우리 언니 오빠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번에 광장에서 표출이 되면서 더욱 긍정적인 것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 연합 집회에서 우리 팬클럽이 더 가슴이 따뜻해. 우리는 없지만 커피라도 나눠 마실 거야.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은 그 흐름의 극히 일부분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저희가 시민들이 네, 겪기도 하고 응원을 나누기도 하고 연대하는 문화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가수 임영웅 씨가 SNS에 임영웅 씨. 예. 임영웅 씨가 그 DM 메시지 네네. 주고받은 게 캡처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돼서 또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자격이 없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평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각의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트롯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뜨면서 임영웅이라는 영웅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지극히 한국스러운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트로트는 힘이 세구나. 네. 그리고 그것을 그 뒷받침했던 것이 모 종편 아니겠습니까? 그래 인정한다. 니들 장사 잘한다. 예. 그러면서도 뭐 말하자면 아줌마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아이돌로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 인성이 정말 된 사람이구나. 그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속사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니 나는 문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 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고 독재 정권 때는 독재 정권에 봉사를 했습니다. 굳이 뭐 예를 든다 그래요. 서정주 같은 시인은 그랬습니다. 위대한 서정 시인이지만 이승만 때 그랬고 박정희 때 그랬습니다. 예. 이런 건데 가장 치열한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곡을 쓴다고 해요. 예. 가장 치열하다는 것은 그냥 산청 경계 좋고 뭐 이런 음풍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같이 호흡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미술가였던 피카소도 어쨌든 스페인 공산당원이었고 예. 나중에 뭐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사회 현상에 민감했다는 거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그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된 것은 바로 그 인민들의 에너지, 프랑스의 그 혁명들 이런 것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위대한 네네. 소설을 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기 많은 그런 예술가라기보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렇게 그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예. 그냥 정권에 놀아나는 거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그 시대와 불화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은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어느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냥 난 좋은 사람이고 예. 내 팬들한테 좋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네. 주고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인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분이 갖고 있는 힘이 있고 이분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즉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 살아가는 의미까지 주는 분 아닙니까?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번에 이거 갖고 화를 내거나 삐지지 말고 자신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뒤돌아보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훈아 씨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떼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뭐라 콘서트 그러셨어요? 현장에서 예. 대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요 며칠 전 밤을 꼴딱 새웠다. 예.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면서 계엄 선포로 집회가 금지된단다. 웃자면 좋노 싶더라.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같은 트로트 장르지만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도 뭐 이 정도의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공연장에서 내셨는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쪽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은 그래서 이제 이명웅 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너무 짧은 멘트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앞뒤 맥락은 다 예,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훌륭한 예술인, 예. 예, 인기인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인으로서 여태까지 자신이 주었던 선한 영향력 이것을 증명하고 옹골차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더 훌륭한 분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예술가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9번째 앨범을 예. 내셨는데 언젠가 우리는 네. 이라는 8번째 앨범 R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 만들어진 앨범인데 정확히 하면 대문자 R 느낌표. 대문자 R 느낌표. 네. 그러면 이 언젠가 우리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 지금 나와서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니시죠?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예. 때 가장 성공하지 못한 9집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건 다 네가 음악 후지기 때문이야 네. 라고 하신다면 당신이 옳은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노래 중에 예. 거의 유일하게 노래방에 올라가 있는 노래가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들어있는 2집 앨범을 발표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방송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서 홍보하다가
도저히 두근두근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네. 거리로 나왔거든요. 예. 2집 나올 때 그랬죠. 어. 8집 나올 때 그랬죠. 이번에도 그 유통사와 협의해서 12월 19일에 냅시다라고 정오에 온오프를 발매합시다라고 예. 이미 한 달 이상 전에 협의를 다 끝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날짜를 옮기면 될 거 아니냐. 예. 요즘엔 유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날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이 절묘하게 뭔가 맞아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언젠가 우리는 그러면 이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네네. 이게 보니까 2022년 초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을 다시 예. 앨범으로 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싱글과 앨범은 상충되는 이미지인데 싱글은 한 곡이고요. 예. 앨범은 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인데 음. 바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뭔가 좀 따뜻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서 디지털 싱글로 그 최초로 발매를 했죠. 네. 예, 그게 언젠가 우리라는 싱글이고 네. 이번에 앨범에 수록을 하면서 앨범 전체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역시 따뜻한 게 필요하다 이 시대는.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으로 정하고 대표곡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보니까 나는 호출직 노동자. 아 그거요? 언제나 깨어 있는 내 스마트폰. 그거는 사실은 그 앨범의 1번 트랙인 예. 그 무정규 호출직 노동자라는 건데 그 언젠가 우리는의 가사는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나는 호출직 노동자, 무정규 노동자 이거는 저와 제 동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노래 제목이 그러면 무정규 노동- 호출직 노동자. 무정규 호출직 노동자. 신조어죠. 네. 예. 근데 이게 참 가슴이 애이는 단어들이 많아서 나는 호출직 노동자, 언제나 깨어 있는 내 스마트폰. 나는 무정규 노동자, 병가도 없으니 아플 수도 없네. 이 정말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상황을 가사에 이렇게 녹여내셨다는 게. 저희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리에서 소비되는 거리에 섰을 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직의 그 하위 개념이 하위라기보다는 대립되는 개념이 비정규잖아요. 예. 비정규는 그래도 계약 기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무정규고 그리고 계약직도 아니고 전화를 걸어야지만 톡이 와야지만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저와 제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약간의 골개미를 섞어서 네. 예, 만든 거죠.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길거리에서 네네. 길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싶은가, 그러니까 해당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